이 시를 보면은요,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등이 절벽처럼 이렇게 그 직립보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그 절벽처럼 이렇게 빠져 갖고 있잖아요. 폭포가 이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질주하는 전율이라는 것은 그 물이 이제 떨어지면서요, 그 단말마의 그 마지막 이 폭포의 그 웅장한 소리, 그것을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여기서 폭포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다 폭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말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그대는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석탄기 때 그 몇백만 년의 지구의 그 융기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절벽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늘 높이 날았던, 그때는 모든 것이 컸단 말이에요. 공룡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다 컸어. 한 마리의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석탄기와 함께 다 몰락을 하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잠자리가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그 폭포의 생성과 그 융기작용에 의해서 지각운동과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난 지금의 현 상태를 이렇게 경정한 시간의 진폭을 축소를 시켜서 눈앞에 이렇게 본 것 같이 이렇게 시를 썼단 폭포 말이에요. 하나를 보고서. 예.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인간의 그 유한함이 짤막하면서도 이 속에가 다 그 폭포 하나가 융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또 무엇을 또 여기서 들여다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의 등판이 이렇게 절벽같이 된 것은 사실은 절벽이 아니고 우리가 평평했잖아요. 그 짐승같이 네 발로 기듯이. 예,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네 발로 기가 꼭 폭포가 아니었어요. 네. 폭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 뒤에 생긴 거야.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예. 그러나 이것을 보면은 인간이 그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서 나무 위에서 내려오고. 예. 예. 그러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이브가 따먹은 뒤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인간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무로부터 내려오고, 그 나무에서 내려와 갖고 이 들판을 헤매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동을 해가면서 인간의 그 생활 도구를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쭉 인간의 그 고통의 역사가 지금 이 문명을 만든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직립보행이에요. 직립보행으로부터서 절벽이 되면서부터 인간이 절벽이 되면서부터 인간 스스로도 절벽이 돼간 거야. 항상 절벽 끝에 떨어져 가고 있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항상 고뇌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부족과 부족끼리 싸우고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아왔죠. 과거를 거부하고. 그렇죠. 여기서 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절벽이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그렇죠. 그런 절벽을 살아온 것을 아는가? 부족끼리 연합해서 또 정복을 해서 국가를 만들고, 국가끼리도 서로가 또 대항을 하고, 문명끼리도 충돌을 하고, 예, 그렇게 살았죠. 산업끼리도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듯이 옛날에는 직접 칼로 싸우고 죽이고 했지만은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4차 산업의 시대로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문명의 충돌이 지각판이 움직이듯이, 지구의 판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시퍼런 칼자국을 내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 사람과 사람끼리의 인생도 그렇고 세대와 세대끼리의 인생도 그래요. 옛날 아버지 세대들은 1차 산업, 농사가 주된 노동 해서 굉장히 수고롭게 볕단을 옮기고 그거를 올리고 구루마를 끌고 그러면서 인력거를 끌고 도시에서 근로자 같은 경우 몸을 고단하게 움직여서 노쇠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유연하지 않은 그 아픔과 수많은 관절의 고통과
그런 걸 가지고 나이 좀 드시면 다들 관절에 무리가 생기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소 팔고 논 팔고 몸을 깎아가면서 자식들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쳐서 그 다음 자식들은 좀 더 몸을 덜 쓰게 되고 편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은 문화를 또 향유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폭이 넓어지게 되었죠. 갈수록. 그래서 거의 지금은 선진국의 복지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욜로를 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많은 그 구멍들을 옛날 세대보다는 옛 세대보다는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달라요. 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리고 살기까지에 그 사람들이 진짜 목에 칼을, 등에 칼을 꽂듯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주 치열하게. 산업사회에서도 많은 그 자원과 사람의 인생과 이런 것들을 여유 없이 매일매일에 허덕허덕 살아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하면은 인간이 지금의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절벽 같은 세상을 그럼요. 어떻게 살아오고 내 등에다가 무엇을 칼자국 같은 것을 어떻게 새겨가면서 지금의 이 직립보행을 하면 인간이 되었는가 하고 되묻는 것 같은 그런 말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네, 그리고면서 그렇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느껴졌어요.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그러잖아요. 이걸 인간에다 비유를 해보면은 그 질주하기 위해서 지금의 문명까지 질주하기 위해서 그 전율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끝에 항상 폭포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마지막 단말말을 지르면서 떨어지듯이 인간이 모든 그 고통을 그 단말말처럼 그 지르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문명을 이루는데 저 달나라를 가는데 저 우주를 가는 데까지는 그러면서 벼랑의 직립 같이 우리는 서서 왔다. 벼랑 끝에 항상 서서 이 문명을 이루었다.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아. 그러면 벼랑이 없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벼랑이 왜 다시 솟겠어요? 인간 앞에 벼랑이 솟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이 시인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벼랑을 다 끝내고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앞에는 다시 또 벼랑이 이렇게 솟아갖고 있는 거야. 절벽같이요. 그래서 그대는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그리고 그 종말을 맞이하고 인류 문명이 또 종말을 맞이하고 종말을 맞이하고 하면서 매번 역사가 서가는 과정. 그러면서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한 마리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그러면 그 아버지 세대가 죽고 그 문명이 또 죽고 그 문명이 또 죽고 다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문명을 계속 짓밟아 가면서 인간의 문명을 갖다가 이루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란 것이. 지금도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직립같이 절벽 끝에서 칼날을 갖다 새겨가면서 삶의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모든 사람이 다. 누구 하나도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은. 예, 그것을 지금 이렇게 쓰지 않았나. 예, 그렇게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그냥 알지 못하고 어떤 감성과 어떤 신이 들린 뮤지가 찾아온 상태에서 쓰잖아요, 시들을. 그치만 저자의 죽음, 롤랑 바르트가 얘기했던 그 다음에 T.S. 엘리엇으로부터 워즈워드의 낭만주의 시대가 시인과 작품의 의미가 거기에서 어떤 고귀한 고정성을 띠고 있지 않고 다 해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이라는 것도 담론성의 확립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락강도 그렇게 보고 있고 다 모든 현대의 예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학과 철학도 마찬가지고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는 이 예술이라는 게 완벽한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시인 속의 어떤 그 의도나 그런 뭐 시인 속에 가둬진 환원시키지 말라. 시를 시인에게 환원시키지 말라.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마그리트 같은 경우도 파이프를 그리면서 파이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그때 그냥 어떤 의도로 썼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화살을 날아간
활시위를 나아가는 화살은 주사위가 던져지듯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해석이 붙으면서 더 많이 소비가 되면서 향유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 시인에게 가둬진 게 아니에요. 그 시 자체가. 그래서 현대의 예술이라는 거는 더 어려워져야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 추상으로 그렇게 가고, 거기에 사람이 어떤 의미를, 담론을 붙이느냐. 그래서 그 담론의 토대를, 담론성의 확립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고정된 어떤 시가, 작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라 그러잖아요. 문학 속에서 그런 것들을. 예. 예.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무수한 보관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이영년 묵은 이 칼자국을 아는가. 1963년도 정막강산이라는 시집에 그 전문이에요. 이게 폭포라는 이영기 시인의 그 전문인데,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예. 자랑은 자멸이다. 스스로 자멸해버리잖아요. 그 폭포는 그 직화를 하면서. 그리고 무수한 보관들이, 보관이라는 것은 그 복수복자에다가 눈한자를 쓰니까 많은 그 눈알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눈알같이 뽕글뽕글해서 그 눈알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 맹목이란 것은 눈으로 봤잖아요. 맹목이란 것은 맹인이란 말이에요. 맹인의 눈. 그래서 맹목. 맹목의 눈보라. 눈보라 같이 그 퍼져가는 그 맹목. 문명이 그 깨져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이렇게 그 짐승처럼 살아왔던 것이 깨져나가는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정확하게 그 문명을 이룬 과정을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이영년 묵은 우리 등 쪽에 있는 이 칼자국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이뤄온 것이 이 폭포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 않았나 하는 것에서 이렇게 지금 그 시를 쓴 거로 저는 보여요. 과거를 언제나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들이 마치 폭포처럼 이렇게 그려졌다고 보이는 거죠.